7천만 원. 지금 바로 서명하세요. 저번엔 1억 5천이라고. 그건 저번이고 지금은 지금이죠. 남자가 도자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다음번엔 찻잔만 깨지는 게 아닐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 떼세요. 네가 뭔데 끼어들어? 190cm 거구가 여자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손목이 꺾였습니다. 5초 만에 바닥에 엎드렸죠. 움직이지 마세요. 12초. 3명의 조폭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딴 시골 찻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곳에 찻집을 열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연숙은 혼자 찻집을 지켜왔죠. 가슴이 먹먹했죠. 그때 찻집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건 손님이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 그 뒤로 2명의 젊은 남자가 따라왔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드림시티 개발의 최동욱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연숙은 그 명함을 보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동욱은 연숙 맞은편에 앉았어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죠. 사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땅을 저희에게 파시면 좋은 조건을 드리겠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전 팔 생각 없다고요. 연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최동욱의 미소가 조금 사라졌죠. 사장님, 제가 시세 그대로 쳐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1억 5천이에요. 이 외진 곳에 있는 낡은 찻집 치고는 큰 돈이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곳은 제 남편과 제가 30년간 지켜온 곳입니다. 사장님, 최동욱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 실버타운을 짓습니다. 200억짜리 프로젝트예요. 주변 땅의 50%는 이미 매입했고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죠. 사장님 땅이 바로 입구 위치입니다. 전망도 좋고요. 사장님이 안 팔면 저희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최동욱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일어섰죠.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제 제안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는 찻집을 나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다음에 오면 조건이 달라질 겁니다. 문이 닫혔어요. 연숙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죠. 무슨 소리지? 조건이 달라진다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시간 수아는 서울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 학원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스팀 노즐을 잡고 있었어요. 우유 거품을 만드는 연습이었죠. 하얀 우유가 소용돌이치며 부드러운 거품으로 변했습니다. 각도가 5도만 더 낮으면 완벽할 거예요. 강사가 옆에서 말했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었어요. 떨림이 전혀 없었죠. 6년 동안 특전사에서 배운 건 총만이 아니었어. 수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밀함과 집중력. 그건 어떤 일을 하든 필요한 것이었어요. 학원이 끝나고 수아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죠. 벽에는 바리스타 자격증 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 그게 바로 1년 전의 수아였죠. 그날 밤 연숙은 찻집 2층 작은 방에서 잠을 자려고 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어요. 수아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 연숙은 그렇게 생각했죠.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당탕? 유리 깨지는 소리였어요. 연숙은 급히 내려갔죠. 찻집 정면 유리창이 깨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돌멩이 하나, 그리고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 빨리 팔아라. 연숙의 손이 떨렸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왜? 무서웠어요. 혼자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연숙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CCTV가 없으면 힘듭니다.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 갔죠. 연숙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연숙은 깨진 유리창을 고치고 찻집을 열었어요. 하지만 손님이 오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엄마?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수아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연숙은 울먹였죠.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엄마, 무슨 일 있죠?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수아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아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네, 엄마. 금요일에 갈게요. 고맙다, 수아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숙은 깨진 찻잔 조각을 주었어요. 딸한테 짐이 되기 싫은데.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어. 서울 원룸에서 수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어. 분명 무슨 일이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죠.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아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학원은 이번 주 빠지기로 했죠. 엄마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 빨리 가야 해. 서랍을 열고 옷을 꺼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낡은 군화 한 켤레. 전역할 때 가져온 거였죠. 수아는 잠시 그 군화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수아의 머릿속에는 지난 6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6년 전 양평 청송리 마을의 작은 찻집. 수아야, 꼭 그래야겠니? 어머니 연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60대 초반이었던 그때 연숙은 아직 허리가 곧았죠. 엄마,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해요. 여자가 왜 그런 위험한 곳에. 여자라서 못할 일은 없어요, 엄마. 수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결국 수아는 특전사에 입대했습니다. 혹독한 훈련이 시작됐어요. 특전사 훈련소, 새벽 5시, 일어나! 5분 안에 집합! 교관의 고함 소리에 수아는 눈을 떴죠.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침낭에서 뛰쳐나와 전투복을 입었어요. 산악행군, 사격훈련, 근접 전투훈련. 매일이 한계와의 싸움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편견이었습니다. 여자가 특전사라고? 어차피 몇 달 못 버틴다. 동기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수아는 이를 악물었죠. 보여줄 거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체력 테스트에서 상위 10%, 사격에서는 만점, 근접 전투에서는 남자 교관도 놀랄 정도였어요. 3년차 수아는 중사로 진급했죠. 이제 그녀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명절에 집에 가도 대화는 짧았죠.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엄마. 조심해라.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아는 가슴 한켠이 허전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임무 수행 중 부상으로 6년의 군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수아는 고민했어요.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머니의 찻집이었죠. 엄마의 찻집에 커피를 더하면 어떨까? 전통차와 현대 커피의 만남.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도 전통의 가치를 지키는 것. 좋은 생각 같았습니다. 수아는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했어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어머니께 이 계획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실력이 부족했으니까요. 자격증부터 따고 실력을 쌓은 다음에 말씀드려야지.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 수아는 군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건 싸우는 법만이 아니었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번엔 싸울 일 없을 거야. 그냥 엄마를 도와드리는 거야.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죠. 만약 엄마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수아는 결심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야지. 금요일 오후 3시 수아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양평 터미널이었죠. 큰 가방 하나를 메고 수아는 마을 버스를 탔습니다. 40분 정도 가야 청송리가 나왔어요.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죠. 산과 논, 그리고 작은 마을들. 오랜만이야, 고향.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어요. 오후 4시 버스가 청송리에 도착했죠. 수아는 가방을 메고 내렸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걸어서 10분이면 찻집이 나왔어요. 걸어가면서 수아는 마을을 둘러봤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네. 예전엔 이맘때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수아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청송원이 보였어요. 수아는 멈춰섰죠. 찻집 유리창이 새 것이었습니다. 유리창을 바꿨네. 왜지? 다가가서 자세히 봤어요. 유리창 모서리에 작은 금이 있었죠. 이건 깨진 걸 갈아 낀 거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아는 찻집 문을 열었어요. 엄마, 왔어요. 수아야. 연숙이 안쪽에서 나왔죠.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많이 마르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와줘서 고맙다. 연숙은 딸을 껴안았습니다. 수아는 어머니의 등이 예전보다 더 작아진 것을 느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분명히. 저녁을 먹으며 수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유리창 왜 바꾸셨어요? 아, 그거. 새가 부딪혀서 깨졌어. 새가요? 응, 큰 새였어. 그래서. 연숙은 말을 흐렸어요. 수아는 어머니가 거짓말하는 걸 알았죠. 엄마, 수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아야, 연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실은 바로 그때 찻집 문이 벌컥 열렸죠. 들어온 건 3명의 남자였어요. 40대 후반의 남자. 목에 흑색뱀 문신이 있었죠. 그 뒤로 덩치 큰 남자와 배 나온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철민은 위협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3주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60대 후반의 연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는 30대 초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연숙의 딸 수아였죠. 서울에서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박철민은 테이블에 서류와 수표를 던졌어요. 7천만 원. 지금 바로 서명하세요. 7천만 원요? 저번엔 1억 5천이라고. 그건 저번이고 지금은 지금이죠. 박철민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사장님이 시간을 끈 대가예요. 협상 기간은 지났어요. 이건 너무합니다. 시세의 반도 안 돼요. 덩치 큰 김대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할매, 7천도 큰 돈이야. 고맙게 받아. 배 나온 송만수가 거들었죠. 안 받으면 나중엔 공짜로 뺏길 수도 있다고. 연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저는 팔지 않겠습니다. 박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찻잔 하나를 집어들었죠. 순간 그는 찻잔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퍽! 찻잔이 산산조각 났어요. 연숙은 비명을 삼켰죠. 다음번엔 찻잔만 깨지는 게 아닐 겁니다. 생각 잘하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 떼세요. 낮게 깔린 목소리. 수아였어요. 박철민이 수아를 쳐다봤죠. 누구야, 너? 딸입니다. 어머니 손에서 손 떼시라고요.
김대호가 비웃으며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다칠 수 있어.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앞치마를 벗었죠.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수아야, 위험해. 괜찮아요, 엄마. 수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철민이 웃었어요. 오, 딸이 용감하네. 좋아. 그럼 내가 대신 설득당해봐라. 그는 김대호에게 눈짓했죠. 알았어, 형님. 김대호가 수아에게로 다가왔습니다. 190cm가 넘는 거구였어요. 어디 내가 얼마나. 바로 그 순간 김대호의 손이 수아의 어깨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네가 뭔데 끼어들어? 큰 손이 수아의 어깨를 밀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손은 목표에 닿지 못했죠. 수아가 움직였습니다. 재빠르게 몸을 틀며 김대호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꺾었죠. 어! 김대호가 신음을 냈습니다. 수아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손목을 안쪽으로 15도, 팔꿈치는 위로. 특전사 근접 전투술. 6년간 몸에 배인 기술이었죠. 수아는 동시에 발을 뻗어 김대호의 무릎 뒤를 가격했습니다. 쿵! 김대호의 중심이 무너졌어요. 거대한 몸이 앞으로 기울었죠. 수아는 김대호의 팔을 꺾으며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얼굴이 바닥에 닿았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차갑고 단호했죠. 5초. 김대호를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송만수가 뒤에서 달려들었어요. 배가 나왔지만 움직임은 빨랐죠. 수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만으로 위치를 파악했어요. 뒤 왼쪽 2시 방향 거리 1.5m. 몸을 낮추며 회전했죠. 송만수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수아는 이미 그의 옆으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수아의 발이 송만수의 정강이를 쳤죠. 아! 송만수가 비틀거렸습니다. 균형이 무너졌어요. 수아는 손날로 송만수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타격이었어요. 크! 송만수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바닥에 쓰러졌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4초. 두 번째 제압 완료. 박철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이 재킷 안쪽으로 들어갔죠. 뭔가 꺼내려고 해. 수아는 즉시 판단했습니다. 흉기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수아가 움직였죠. 세 걸음. 그게 박철민과의 거리였습니다. 박철민이 재킷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 수아의 손이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뭐야? 박철민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수아는 박철민의 손목을 비틀며 팔을 꺾었어요. 동시에 다른 손으로 목 뒤 압박점을 눌렀죠. 박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통증과 숨막힘이 동시에 왔어요. 수아는 박철민을 무릎 꿇게 만들었죠.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재킷 안에 뭐가 있죠? 수아가 조용히 물었어요. 박철민의 재킷 안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칼 한 자루. 역시. 수아는 칼을 꺼내 멀리 던졌어요. 칼은 찻집 구석으로 날아갔죠. 3초. 세 번째 제압 완료. 총 12초. 3명의 조폭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연숙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이 벌어진 채였죠. 저게 우리 수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작은 몸으로 거구 3명을 순식간에 쓰러뜨렸어요. 연숙은 딸이 특전사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딸을 정말 몰랐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미안함이 밀려왔죠. 수아는 새 남자를 한 줄로 앉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게 했어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움직이면 아까보다 아플 겁니다. 새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반항할 생각도 못하고 벽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핸드폰을 꺼냈죠. 찻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엄마,
CCTV 설치하셨어요? 아, 아니, 없어. 그럼 이제부터라도 설치해야겠어요. 수아는 세 남자의 얼굴을 차례로 촬영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뭐 하는 거야? 박철민이 소리쳤죠. 증거 확보요. 당신들이 이 찻집에 왔다는 증거. 수아는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와 수표도 촬영했습니다. 7천만 원. 시세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네요. 그리고 박철민에게 다가갔어요. 핸드폰 주세요. 싫어.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직접 가져갈 건데, 그건 좀 아플 거예요. 박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죠. 수아가 받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최근 통화 목록은 볼 수 있었죠. 최동욱. 드림시티 개발 대표죠? 수아가 물었습니다. 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이 사람이 당신들을 보낸 거죠? 수아는 통화 기록을 촬영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모두 찍혔어요. 오늘 오후 3시. 1시간 반 전에 통화했네요.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하라고 했죠? 박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수아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죠. 박철민 씨, 질문할게요. 최동욱이 당신들을 고용했나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경찰이 물어볼 거예요. 공갈, 협박, 폭행미수, 흉기 소지. 이 정도면 실형이죠. 박철민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님, 그냥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닥쳐. 하지만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수아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압박은 이미 충분했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박철민이 입을 열었죠. 최동욱이 우릴 고용했어. 계속하세요. 이 찻집 땅을 사야 한대. 실버타운 짓는데 필요하다고. 할머니가 안 판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의뢰한 거야. 얼마 받기로 했나요? 3천만 원. 성공하면 주기로 했어. 성금으로 1천만 원 받았고. 그래서 협박하고 유리창 깨고 7천만 원에 강제로 계약하려고 한 거군요. 그래. 수아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충분한 증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잘 녹음됐어요. 박철민은 고개를 떨궜죠.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아는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고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청송리 찻집 청송원입니다. 전화 너머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죠. 공갈, 협박, 폭행미수 사건입니다. 용의자 3명을 현장에서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10분 안에 도착하겠다고 말했어요. 수아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연숙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수아야, 연숙의 목소리가 떨렸죠. 너 언제 저렇게 강해진 거니? 군대에서 배웠어요, 엄마. 나는 내가 그냥 사무실 같은 데서 일하는 줄 알았어. 특전사였어요. 전투 부대였죠. 연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수아야. 엄마가 너를 몰랐어. 군대 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잖니. 엄마, 너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는데 엄마는 내가 약하다고만 생각했어. 위험하다고, 여자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바보였어. 정말 미안해. 수아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걱정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내 힘을 믿지 못했어. 이제 아시잖아요. 전 엄마를 지킬 수 있어요. 연숙은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6년간 쌓인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찻집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슈퍼주인 김씨, 옆집 할아버지, 마을 이장 김태수. 무슨 일이야? 조폭들이 찻집에 갔다던데? 할머니 괜찮으신가?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세 남자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30대 초반의 여성이 서 있었죠. 마을 이장 김태수가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10일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이장님. 괜찮아요. 연숙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김태수는 바닥에 앉은 세 남자를 봤어요. 그리고 수아를 봤죠. 아가씨가 네, 제가 제압했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예요. 김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특전사 출신입니다. 특전사 김태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전직 경찰이었던 그는 특전사가 뭔지 잘 알고 있었죠. 밖에서 옆집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들어왔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이었어요. 저도 저 사람들한테 당했습니다. 네, 5천만 원 뜯겼어요. 3개월 전에요. 땅을 팔라고 협박했습니다. 연숙은 놀랐어요. 그리고 슬펐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무서웠습니다. 보복이 가족들이 다칠까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슈퍼주인 김 씨도 들어왔어요. 저도요. 저도 저 사람들한테 협박받았어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안 그러면 가게 불태운다고. 하나둘씩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두가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죠. 수아는 그 말들을 들으며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었어. 10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2대의 경찰차가 찻집 앞에 섰어요. 경찰 4명이 내렸죠.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입니다. 수아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정수아입니다. 이 세 사람이 저희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경찰은 바닥에 앉은 세 남자를 봤어요. 신분증 주세요. 박철민, 김대호, 송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사람들 조직폭력배네요. 전과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수아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한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보여줬죠. 최동욱, 드림시티 개발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조폭들을 고용해서 우리 어머니를 협박했어요. 경찰은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 녹음 파일, 계약서 사진. 이건 공갈 교사죠. 확실한 증거입니다. 경찰은 세 남자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당신들 체포합니다. 공갈, 협박, 폭행미수, 흉기 소지, 묵비권이 있습니다. 세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수아에게 물었어요. 이 세 명을 어떻게 제압하신 겁니까? 특전사 출신입니다. 6년 복무했어요. 아, 그렇군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피해자입니다. 수아는 마을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모두 같은 조폭들에게 협박받았어요. 증언해 주실 겁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네, 저 5천만 원 뜯겼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슈퍼주인 김 씨도 나섰어요. 저도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하나둘씩 마을 사람들이 용기를 냈죠. 경찰은 모두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수아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어요. 찻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은 평화로웠어요. 연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죠. 수아야, 고맙다. 엄마,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너는 엄마를 구해줬어. 연숙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3주 동안 정말 무서웠어. 혼자였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이제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있구나. 연숙은 딸을 꼭 껴안았어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 찻집도, 커피도 다 내 방식으로 해. 엄마가 도울게. 수아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정말요, 엄마? 응, 엄마가 틀렸어. 너는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현명해.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엄마는 믿을게. 수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감사해요,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6년간의 거리가 좁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같은 시간 서울 강남 드림시티 개발 사무실. 최동욱은 핸드폰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철민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형님,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미친. 최동욱은 핸드폰을 집어던졌죠. 박철민이 자백했을 거야. 내가 고용했다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문이 벌컥 열렸어요.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경찰이 왔습니다. 뭐? 공갈 교사 혐의로 조사하러 왔다고. 최동욱은 주저앉았죠. 끝났어. 200억 프로젝트도 내 인생도. 일주일 후 금요일 오후 수아는 청송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단 간판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청송원 카페 전통 찻집과 카페가 합쳐진 이름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손님에게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이 차는 30년 전 제 남편이 직접 블렌딩한 거예요. 손님은 60대 부부였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맛있네요. 수아는 카운터 뒤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이제 시작이야. 찻집 한켠에는 새로 산 CCTV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전했어요. 그리고 벽에는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죠. 양평 조폭 일당 검거. 배우 개발업자도 구속 특전사 출신 딸, 어머니 찻집 지켜. 수아는 그 기사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진 않았는데.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덕분에 찻집에 손님이 늘었으니까요. 젊은 손님들이 SNS에 올린 덕분이었죠. 특전사 바리스타의 전통 찻집 꼭 가보세요. 연숙이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아야, 손님 많아졌다. 그러게요, 엄마. 좋은 일이에요.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30년간 지켜온 곳이잖아요. 전 그냥 조금 도운 거예요. 연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수아야. 정말로. 엄마, 이제 우리 함께해요. 전통차도 지키고 새로운 것도 만들고. 그래. 함께.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날 양평경찰서. 마을 사람들이 경찰서 앞에 모여 있었어요. 경찰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최동욱은 구속됐습니다. 공갈교사 사기 협박 혐의입니다. 박철민 일당도 모두 구속됐고요. 피해자 여러분, 손해배상 소송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정의가 승리했다. 옆집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5천만 원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슈퍼주인 김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편히 장사할 수 있겠어. 마을 이장 김태수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청송원의 정수아 씨, 그분의 용기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 젊은 여성이 없었으면 우리는 계속 당했을 거예요. 저녁 7시 찻집 문을 닫았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였죠. 수아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연숙이 옆에 앉았죠. 수아야, 너 서울 안 올라가니? 당분간은 여기 있으려고요, 엄마. 바리스타 학원은? 휴학했어요. 어차피 여기서 실전 경험 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연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계속 엄마랑 있어줄 거니? 네, 엄마. 이제 찻집은 우리 둘이 함께 운영하는 거예요. 고맙다, 수아야. 전 엄마한테 배울 게 많아요. 전통차에 대해서요. 엄마도 너한테 배울 게 뭐려? 용기, 그리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법.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찻집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죠.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6년간 특전사에서 배운 건 싸우는 법만이 아니었어. 약한 사람을 지키는 법이었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용기를 내는 법이었어. 수아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나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돼. 이 찻집을 지키고 키우는 싸움. 연숙도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자랐구나.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어요. 그리고 청송원은 조용히 밤을 맞이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죠. 3개월 후, 청송원 카페는 양평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가 됐습니다. 전통차를 맛보러 오는 어르신들, 커피를 마시러 오는 젊은이들, 모두가 이곳을 찾았어요.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죠. 조폭들은 모두 수감됐고 최동욱의 실버타운 프로젝트는 취소됐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관광마을로 변신했어요. 청송원 카페가 그 중심이었죠. 수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오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전통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늦은 밤 혼자 남았을 때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강함이란 뭘까?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거. 그게 진짜 특전사의 힘이야.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